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HRD 실무 특강. 본 영상은 액션, 우리가 교육이 끝난 다음에 현업에 돌아가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육 담당자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 교육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손쉽게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인 거고요. 우리의 목표는 HRD 담당자라는 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 하나하나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 그 자원을 교육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자극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에 맞는, 그리고 조직 구조에서 기대하는 역할에 맞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성과를 내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교육 목표 Y가 있을 텐데 Y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은 학습 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습 전이라는 게 교육 훈련 받은 내용을 유지하고, 여기 있죠? 훈련 받은 내용을 유지하고 현업으로 돌아가서 학습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일련의 과정, 이 학습 전이인 거잖아요. 우리가 만각곡선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에 의하면 교육이 끝난 다음에 20분 정도만 지나면 한 50% 정도는 기억을 못한대요. 큰일 났습니다. 20분만 지나면 기억을 50% 못한다니까. 정확한 거는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능한 강사님들을 보면 10분, 15분, 아니면 20분 쉰 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할 때 앞전에 있었던 강의 모듈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 꼭 한 가지를 꼽는다면, 아니면 세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거나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확시킨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꼭 하죠. 이렇게 강사님들도 만각을 지연시키는 활동들을 하는데요. 우리 교육 담당자들도 이런 만각을 지연시키는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20분마다 1시간마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우리 직원들이 현업에 돌아가서 일을 시작할 때 아마 이메일을 한번 열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 영상에서 교육 운영하면서 학습자들과 강사님들을 보면서 강사님이 보여준 영상 중에서 저거 리마인드용 좋겠다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사진 찍은 것 중에서 직원들이 되게 재밌었지만 유익했었다라는 내용을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사진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워크샵 때 직원들이 열심히 토론하고 작성하고 발표했었던 도표라든지 전지 작업들을 사진 찍었던 거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교육 목표라든지 특징에 따라 다르겠죠. 이런 자극시키는 것들,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활동들을 다음날 24시간 이내에 줄 수 있는, 근데 그게 길거나 지루하면 안 봐요. 그렇죠? 첨부 파일도 안 볼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열자마자 간단하게 싹 볼 만한 내용들 있죠. 아니면 좀 재밌게 볼 만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리마인드용으로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일주일 내, 2주일 내 이런 것들은 뭐냐면 간단한 과제를 냅니다. 교육받은 내용 중에서 간단한 실천할 만한 내용들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실천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실천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실천 안 한다 하더라도 저는 좋습니다. 소설을 쓴다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내에. 네, 저는 그것도 실제로 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머릿속에서 내가 학습한 내용들을 적용하는 것을 누굴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상황에서 했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시뮬레이션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제를 준다거나, 아니면 교육이 회사에서 도입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와 관련된 교육, 예를 들어서 IT 회사라든지 건설 회사에서 새로운 개발 반복론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시스템 교육도 받고 했다라고 치면 한 달 이내에 인터뷰를 하든 설문을 하든 뭘 할 거다 라는 것들을 교육 초반에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을 해주고, 교육 끝날 때 안내를 해주고, 다음에 24시간 내에 보는 이메일에도 한마디 해주고,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지났을 때 리마인드로 한 달 뒤에 어떤 활동이 있을 거다 라는 것들을 해주고, 한 달 됐을 때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이런 식으로 교육의 목적이나 특징에 따라서 학습자의 자연적인 만각을 지연시키는 활동들을 교육 담당자가 잘 고민하셔가지고 설계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 담당자가 모든 것을 다 쫓아다니면서 하냐? 그럴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담당자들은 나를 대신해서 이 우리 직원들에게 학습한 내용들을 적용시키고 그 적용시킨 것을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대신 해줄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학습자의 상사 아니면 학습자의 부하 이런 거죠. 그래서 관계자가 이 교육과 관련된 관계자가 누구냐? 같은 팀이냐? 아니면 유관 팀이냐? 고객이냐? 뭐 여러 가지 관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육에 대한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만한 어떤 대상자들. 어떨 때는 협력업체일 수도 있겠죠. 다양한 관계자가 있을 텐데 그 관계자의 지지와 지원을 받도록 협조를 받도록 하는 활동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는 아니고 다른 회사의 사례인데 제가 존경하시는 분의 사례인데 그분이 현업에 계실 때 리더십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좀 긴 프로젝트로 리더십 교육을 할 때 어떤 걸 했었냐면 팀원들한테 리더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할 거니까 그걸 응원하는 영상을 찍어달라. 라고 해서 인터뷰 영상을 돌아가면서 찍습니다. 네. 전 그거 보고서 굉장히 저거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팀원들이 팀장님 오늘 무슨 리더십 교육 받으신다면서요. 팀장님이 교육 받은 다음에 어떤 활동들을 기대할게 화이팅! 이런 영상들을 쭉 보게 되면 이 교육에 대한 목표와 교육 받았을 때 우리 조직이 어떤 식으로 바뀌겠다라는 것들이 인식이 쭉 되잖아요. 동시에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할 대상자들에게 리더가 어떤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주고 심지어 자기 선언이 되기 때문에 최면 비슷하죠. 약간 심리적인 겁니다. 내가 화이팅해서 응원했기 때문에 나중에 리더가 평소에 안 하던 리더십을 발휘해요. 안 하던 식으로 자기한테 막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 그때 내가 화이팅 했었기 때문에 팀장님 왜 안 하던 짓 하십니까? 뭐 이렇게 한다던가 되게 어색해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현업 적용할 때 그런 심리적 장벽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 매체를 활용하든 아니면 이메일로 안내를 하든 회의 때 안내를 하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떤 교육 특징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획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관계자의 지지와 지원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직급별 교육할 때는 오리엔테이션 때 전직급에서 어떤 걸 하고 후직급에서 어떤 걸 하는데 우리 교육은 어떤 걸 합니다. 이게 어떤 관계가 돼 있으니까 누굴 대상으로 어떻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를 하고 끝날 때 이 스킬을 누구한테 써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다든가 이런 식으로 클로징 멘트를 진행을 해서 구성원들이 그런 관계자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받고 혹은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받음으로써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그래서 학습 전이를 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업무 환경 제도의 변화라고 해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회의 스킬 교육 다 끝난 다음에 뭘 하죠? 강사님이 얘기했던 회의 기법 같은 거를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회의실마다 붙여놓는다든가 강사님께서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했으면 뭐 타이머를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업무 환경을 바꿔주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팀장님들이 평가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회사의 평가는 이런 게 좀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도 워크숍 때 충분히 나왔을 테니까 그 내용들을 가져와 가지고 제도에 반영하고 반영한 것을 팀장님한테 안내해서 우리 팀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을 제도에 반영했습니다 라고 안내하는 것들 이런 것도 학습 전입니다. 제도에 변한 거죠.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조직 문화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자연스럽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건 좀 굉장히 장기적인 거고요. 교육 담당자들이 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성공 사례 분석이라고 하죠. SCM, Success Case Method라고 성공 사례들 분석을 하는 건데 이게 꼭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현업에 적용했던 사례를 한번 찾아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스킬을 썼더니 성공했다라 라는 것들을 공유를 하게 되면요 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스킬을 썼대 우리 조직에서 썼대 라는 걸 듣게 되면 이 사람도 나도 한번 이거를 써볼까? 왜냐면 성공에 대한 욕심들은 다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의를 촉진하는 거죠.
또 실패 같은 경우는 그 실패의 원인을 그 개인한테 찾지 마시고요. 주변 환경이라든지 제도, 문화, 리더십 뭐 이런 걸로 찾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활동들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례까지 들어서 자세히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액션, 학습 전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영상이니까 일방적으로 강의하지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는 이렇게 전지 작업했던 내용과 제 강의한 내용이랑 매칭을 시켜서 강의를 하는 거죠. 왜냐면 관여도가 높아진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학습자들이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서 발표까지 했었던 것, 그리고 내가 발표하지 않았지만 같이 학습하는 우리 동료가 발표했던 것들을 강사 입에서 들으면서 잘했다, 잘못했다, 추가적인 정보를 준다던가 아이디어를 했던 거에 사례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게 되면 그 기억을 머릿속에 파지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를 합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Y부터 해서 어드민까지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